이준석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준석이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한국으로 이러면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리쇼어링 정책.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싼 노동력 때문에 해외로 이제 공장을 이전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뭐 인도네시아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죠. 그걸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리쇼어링.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무너지는 영원함 러스트벨트를 살려야 한다. 트럼프 거를 그대로 베꼈네. 이번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에게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충 들어도 현실 가능성 제로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 전쟁이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할 수 있는 오히려 적기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휴대폰 조립 라인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현지에 숙련된 노동력도 노동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쇼어링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준석의 말 그대로라면요. 베트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 받아. 한국에서도 50만 원을 줘도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하려고? 가능해?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게 가능해?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려고? 그 돈을 쓸 거면 리쇼어링을 안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리쇼어링 하는 이유가 뭐야?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야. 트럼프가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라.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미국인의 리쇼어링의 전제 조건은요.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현지 노동력과 노동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쇼어링을 해? 그러면 베트남 공장에 베트남 노동자들까지 그대로 떠와서 베트남에 주던 월급까지 그대로 떠서 한국에서 해라. 이거잖아. 그게 무슨 리쇼어링이야. 그럼 뭐하러 갖고 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베트남에서 받던 월급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이 돼? 그 돈 받고 한국으로 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리쇼어링에 꽂힌 거야. 이준석은 리쇼어링 좋은데? 러스트벨트 좋은데? 영원함 러스트벨트? 이거 써먹자. 그냥 쓰는 거예요. 리쇼어링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때문에 만드는 건데 다시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한국 사람 일자리를 줘. 기업한테 이거를 요구하는 건데 베트남 노동자까지 그대로 떠오면 인센티브 줄게. 이게 무슨 리쇼어링이야. 얄팍하다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갖고 질러대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싼다고 표현해요. 정책을 싼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노동자,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 현지 노동 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말이 되냐고. 베트남 노동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노동 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급을 그만큼 준다는 건 에라이 진짜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돈 받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안 와. 왜 오겠어? 이준석이 하는 말이라면 기업은 베트남 노동자를 그대로 데리고 와. 그리고 50만 원 월급 그대로 줘. 나머지 돈을 정부가 메꿔줘야 돼. 그럴 거면 리쇼어링을 왜 하냐고. 관세 때문에 한다? 말이 돼? 말 같지도 않잖아. 이거 어떻게 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한 뭔가 있나? 들여다봤어. 누가? 헬마우스가. 개혁신당 홈페이지라도 봤는데 없대 아무것도. 이준석은 이 정책을 내면서 디테일한 건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고졸 이하 청년에게 5천만 원까지 출발 자금 대출. 이것도 지르는 겁니다. 그냥. 대학생과 형평 맞추는 지원이다. 자, 청년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대책입니까? 저리로 빌려줘. 그래, 저리라서 좋다. 그래도 빚이야. 아니 대출해주면 젊은 애들이 좋다고 빚쟁이로 살라고? 고졸 이하 청년들한테 대출 정책 쓰는 정치인들을 다 갖다 버리십시오. 뭡니까 이게?
그리고는 역시 주특기인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4050 남성이 왜 여대생인 척 하는지 이해 안 가. 무슨 일? 자, 이러면서 또 나옵니다. 학식 먹자 이준석, 동덕여대 신청자 340여 명 중 296명이 남성이다. 뭔 말이지? 동덕여대에서 또 이제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야. 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특기입니다. 혐오에 기대서 이익 뽑아먹는 거. 자, 이준석에 대해서 최근에 하는 일을 좀 봤는데, 이준석 정치란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때 하버드 출신 벤처 사업가로 알려지면서 정계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벤처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동안에 이준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젊다였습니다. 젊은 정치. 그거 말고는 무기가 없어. 그런데 그 무기를 정말 나쁘게 잘 썼습니다. 20, 30대 남성들에게 혐오를 조장하면서 지지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대포위론이라는, 정치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마치 엄청난 전략인 양 떠들어댔어요. 세대포위론 기억나시죠? 실제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당당하게 내뱉는 모습에 진짜 기함을 했고, 내가.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준석은 잔머리만 쓰는 정치인입니다. 혐오 정서가 존재한다는 냄새를 맡으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깃발을 꽂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유일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하던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이 인간이 대통령을 꿈을 진지하게 꿨다면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됐던 거지. 그냥 국회의원 정도까지는 먹힐 수 있는 전략이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놈이 혐오 조장 정치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이준석의 정치와 한동훈의 정치가 그 맥락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폼 잡는 정치. 근데 뿌리가 없어. 그냥 금방 바닥이 나요. 리쇼어링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말 같지도 않은 정책 싸지르는 거 보세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죠. 그냥 좋아 보이면 지르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은요, 덧셈의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할 줄을 모릅니다. 포용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몰라요. 무조건 뺄셈의 정치밖에 못합니다. 그거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뺄셈의 정치를 할 때만이 이준석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얍삽하거든요. 박근혜 때문에 정치 입문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박근혜를 손절했고요. 명태균하고 손잡고 당대표가 됐고 윤석열, 김건희의 줄대로가 있었던 게 다 드러났지만 마치 윤석열, 김건희와 싸우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개혁신당 만들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찢어지기만 했죠. 이낙연하고 손잡더니 헤어졌죠. 의원직 버리고 합류 허은하도 싸우고 버렸죠. 이준석하고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정치인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대선 되니까 이제 이준석도 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 거리두기예요. 이준석은. 그게 이준석 정치의 실체입니다. 이준석은 뺄셈 정치 이외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혐오 정서가 보이면 빠르게 PR을 구분해서 약자를 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니까. 예를 들면 전장현 같은 거. 자, 장애인들이 데모를 해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좀 늘려달라. 우리도 좀 이동할 수 있게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서울시에서 데모를 하는데 저 장애인 것들 때문에 우리 출근길 힘들어 죽겠다. 저거 떼쓰는 것들. 장애인들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왜냐? 저들이 약자니까. 출근길에 힘든 건 우린데 왜 내가 쟤네들 때문에 힘들어야 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억지로 떼쓰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이 부분에서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태균이 이준석 데리고 폭망하기를 바라는데 명태균이 지금 또 완전히 검찰한테 붙어가지고 맛이 또 갔던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남성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자, 페미들 때문에 열받아. 근데 페미 때문에 열받는 건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 훑어보면요, 대한민국이 페미 문제가 제일 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뻑가나 이준석 같은 애들은
페미 때문에 열받아 있는 20대 남자애들의 그 스트레스, 분노에 파고듭니다. 막 파고들어서 니네 마음 이해한다. 편을 막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페미와 민주당, 페미와 문재인, 페미와 이재명. 아, 너 우리 편이구나. 이걸 만들어 놓고 쓱 연결을 시켜요. 오랫동안 이걸 했습니다. 이게 먹혔어. 꽤나 많이 먹혔습니다. 우리는 이준석 같은 얍삽한 정치인을 무시했거든. 사실 이대남들이 없어도 우리 선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쓰럽잖아.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저도 이제부터 말을 좀 많이 할 건데, 페미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페미가 PC까지 묻으면서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페미가 심합니까? 지금 디즈니가 흑설공주에 인어공주도 이제 흑인 인어공주에다가 장난이 아니야. 못 봐주겠어. 영화 다 망했잖아요. 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페미가 전 세계적으로 힘이 쭉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합니까? 중국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중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적이죠. 중국인들을 왜 싫어하냐? 중국인들이 좀 이상하잖아. 에이, 중국인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도 있어. 맞아. 근데 30%만 도라이라 해도 중국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맞아요. 그냥 싫어하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휩쓸고 간 곳 다 초토화됩니다. 중국인들이 땅 투기 시작한 나라 부동산 박살납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중국을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거길 또 파고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다 빨아먹는다. 가짜 뉴스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젊어서 내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적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남는 장사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도 극소수의 사례를 들고 와서 혐오를 부추기고, 민주당이 친중이다, 리짜이밍이다, 쉐쉐한다, 이런 걸로 또 파고들어요. 협중을 하다가 민주당의 연결고리를 턱 얹고요, 이재명에게 연결고리를 턱 얹습니다. 그렇게 늘 작업을 해요. 지금도 먹히고 있는 중이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국 위챗페이로 부산 도시철도 탄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중국의 위챗페이로 띠릭하고 탈 수 있어요. 뭐야, 중국몽이야 뭐야? 박형준이잖아. 이거 가지고 아무 말 안 해. 이거 만약에 민주당 시장에 했었어 봐, 지랄 발광 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가지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위험한 거예요. 펜코? 왜 이거 가지고 박형준 욕 안 하고 국민의힘 욕 안 하냐? 위챗페이 동북아시아 대표. 부산은 중국 관광객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지하철을 그냥 위챗페이로 띠딕하고 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중국 관광객 전용? 중국몽 아니야? 이게 중국몽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 생각해. 위챗페이로 도시철도 타게 해주는 거니까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시철도로 위챗페이 쓰는 거 정도,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돈 쓰고 중국인들 와서 돈 쓰면 좋지. 근데 협중 부추기면서 민주당이 이런 거라면 이거를 공격한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할 때는 공격을 안 하지. 이런 게 양아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다니까. 20대 남자들 중에 넘어가는 애들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얄팍한 정치를 하는 애, 이런 애들을 없애야 됩니다. 정치에서 발 떼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욕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에 턱턱 걸치는 거가 먹혀 들어가서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준석이 늘 해왔던 짓입니다. 그래서 펜코를 준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준석이 너무 잘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체를 계속해서 알려야지 되고요. 이준석의 운신의 폭을 좁혀야 됩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